벌써 작년이 됐습니다만은 지난 11월에서 12월 달에 걸쳐서 서울 현대화랑에서 열렸던 박수건 20주기 해고전은 많은 그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분이 가신 지가 벌써 20년이 되는데 대개 우리가 어느 예술가든지 크게 분류를 해본다면 생전에는 상당히 곽강을 받고 많은 명성을 얻었다가도 점차적으로 그분의 예술이 사라져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그분의 예술 세계가 평가되고 날로 명성이 높아져가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박수근 화백은 바로 이 후자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에 20주기 해고전에 나왔던 작품 수라고 하는 것이 거의 한 100여 점 가까이 나왔으니까 통상적으로 이분이 남긴 작품을 우리가 약 300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300점으로 추산한다면 거의 한 3분의 1 가량의 이 작품이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전 생애를 통한 화력과 그 작품 세계를 어느 정도 우리가 추적해보고 재평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됩니다. 이분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 화단에서나 또는 넓은 의미에서 우리 문화사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예술가로 손꼽히고 있는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여기서 이례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예술가를 어떤 하나의 계보상에서 파악하는 그런 문맥에서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그런 경우라고 말할 수 있고 바로 이 계보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독자적인 자기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여기서 계보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독자성, 그 독자성이 두드러진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 독자성이 다름 아닌 가장 우리의 어떤 민족적인 심성을 구현해준 그런 이 내용을 지니고 있음으로 해서 더욱 돋보이는 예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대개 이분의 작품을 우리는 연대별로 추적을 해본다면 일반적으로 1940년대 후반경 작품부터 그가 작곡하기까지 65년 그러니까 약 20년을 상회하는 기간 동안에 남긴 작품들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화가로서 등단하던 것이 1930년대 후반이니까 그 이전의 작품은 우리가 거의 대할 수 없는 의양 사진 도판으로밖에 대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분의 화가로서의 20년을 오늘 이 작품을 통해서 이 20년 생애의 화풍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대개 1940년대 후반에서 1950년대라고 한다면 이번에 20년 생활 가운데는 비교적 초기로 우리가 잡아볼 수가 있는데 40년대 후반에서 50년대에 걸쳐서 이 작품에 나타나는 하나의 일관된 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제의 일관성이라고 우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제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1930년대 후반에 등단하던 무렵부터 일관되어 온 그런 주제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름 아닌 이 서민들의 어떤 생활 전경 또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이 정겨운 어떤 단면들을 포착하는 그런 시각에 일관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이들 작품에 깔려있는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이 밝고 화사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딘가 모르게 우울하고 가라앉고 뭔가 차분한 그런 분위기로 일관되어 왔다는 그런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화가가 될 무렵의 기록을 보면
자신은 그 프랑스의 19세기 화가였던 농민 화가였던 미래를 굉장히 흠모했다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풍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그 작가로서의 발돋움이 대개 이 초기 작품에도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령역에 나오는 감자라든지 또는 그 서민들의 어떤 생활의 어떤 한 단면이라든지 대개 이런 것이 역시 그 미래가 추구했던 이 농민들의 생활 전경과 맥락되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운물가라고 하는 작품은 1953년 그해 국전이니까 제2회 국전이 되겠습니다. 그해 국전에서 특선을 했던 작품으로 박수근 화백이 공모전에서 최초로 특선의 영예를 차지했던 그 어떤 의미에서는 이분의 생애를 통해서 굉장히 그 기념비적인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이 작품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대할 수 있는 그 초가집, 1950년대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었던 그런 생활의 어떤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초가집과 그 앞에 역시 을에 있게 마련인 그 우물, 그 우물에 모였던 그 마을의 여인네들의 어떤 그 생활의 풍속을 담담한 시각으로 긋잡고 있습니다. 이런 그 소재는 65년까지 거의 그 반복되는 그런 그 현상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운물가라고 하는 이 작품도 여러 차례 반복돼서 약간 어떤 변형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반복돼서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요, 말씀이 적으시고 이제 무뚝뚝하게 보이셨지만 굉장히 따뜻하시고 이제 다정다감하시고 착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은 과일 장수한테 하루는 이제 과일을 사는데 한 군데서만 사시지 않고 여러 군데서 골고루 사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왜 한 군데만 사지 왜 여러 군데서 사냐 그랬더니 다른 아주머니들이 이제 한 군데서만 사면은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럴 정도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셨던 것 같고요. 또 이런 예가 있어요. 어머니가 하루는 닭이 잡수시고 싶어서 이제 닭 좀 사달라 그러셨더니 아버지가 산닭을 잡아가지고 산닭을 그냥 생채로 가져오셨어요. 근데 그걸 잡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뒤편에 가서 이제 잡으시려고 가셨거든요. 근데 한참 있어도 이제 닭을 잡았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가보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그 닭이 애처롭고 불쌍하니까 이제 제대로 잡지 못하시니까 닭은 이제 목만 설설 베어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이제 아버지를 이제 쫓아가고 있고 아버지는 이제 닭을 쫓아가고 있고 이제 이런 상태가 벌어져서 한바탕 이제 웃은 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따뜻하고 자상하신 그런 거를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그게 저는 이제 포근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그 초기 작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러한 특징은 아마 그 말년에까지도 지속되지 않았는가 보는데, 그게 다름 아니고 어느 대상을 오롯하게 그 드러내는 그런 그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어떤 소재를 부각시키는 그런 수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놓여질 수 있는 여러 그 대상물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뭔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물을 중점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그 시각의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0년대 이분의 그 작품 가운데는 그 유독 그 마을 풍경, 마을 안, 골목 안 풍경, 막 이런 그 자기가 살던 집 부근의 어떤 풍경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점도 생활에 대한 어떤 애착,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그런 뿌듯한 어떤 감정에서 우러나온 이 소재의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50년대 작품을 보고 있으면 우리들이 겪었던 50년대 어떤 풍정, 그 50년대 겪었던 삶의 어떤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그 해고적인 취향을 전해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때때로 그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어떤 예술성을 떠나서도 이 하나의 시대적인 기록물로서도 훌륭히 남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분의 작품 경우에서도 해당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나오는 그 노인과 소녀도 1959년 그 해 국전에 출품되었던 이분의 작품 가운데서는 비교적 대작에 속하는 작품들입니다. 그 해고 전에 나왔던 작품의 태반도 대개가 이 시포를 전후로 하는 그런 소품 위주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런 그 대작을 우리가 몇 점 대할 수 있었습니다. 대개 이 대작들은 국정과 같은 그런 규모의 이 공모전에 출품했던 그런 그 작품들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그 작품에서는 지금 여기 노인과 소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인간을 다룬 그런 그 소재가 굉장히 풍부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서 보았던 그런 골목 안 풍경, 그리고 때때로 이런 지금 나오고 있는 59년의 어떤 산 풍경, 이런 것도 접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런 그 여러 소재들에 걸쳐서 깔려 있는 그 일관된 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거칠고 뭔가 마멸됐고 퇴락해가는 그런 그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유화가 갖고 있는 그 독자적인 어떤 기름기를, 유성을 걸러낸 그 자신의 이 재료에 대한 어떤 투철한 해석에서 기해진 그런 그 마멸된 분위기, 퇴락한 어떤 분위기에서 가능하지 않았는가. 바로 이런 그 분위기의 어떤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색채, 이런 어떤 마찰 감각이 갖는 이 한국 사람들의 어떤 심성과의 어떤 전맥에서 이런 해석이 가능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에서 역시 이분의 어떤 테크닉, 이분의 그 기법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욱 돋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1960년대 그려졌던 절구질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소재는 이분이 1930년대 후반 조선미술전람회 출품했던 거의 비슷한 그 소재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구질하는 여인을 여러 차례 오랜 시간을 통해서 반복해서 그려나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소재에 대한 어떤 애착을, 작가의 애착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한데, 대개 이 소재들에 나타나는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을 모델로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고, 또 거기에 등장하는 아기는 그의 딸이든지 아들이 모델이 되고 있다는 그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그 소재들에서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가까이 있는 자기 주변, 가장 그 일상적인 주변을 하나의 어떤 기념비적으로 끌어내는, 그것을 기념화하는 그런 그 특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도 우리가 지적해 본 대로 이번에 그 작품 가운데는 초가 마을, 그 마을 풍경이 많고 또 그 마을을 배경으로 하는 어떤 골목 간 풍경, 그리고 때때로는 그 초가집 하나를 단독으로 이 클로즈업 시키는 이런 그 시각의 작품, 그런 구도의 작품들도 간간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런 그 초가 마을도 지금은 거의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1950년대나 60년대만 하더라도 서울 변두리에서 얼마든지 대할 수 있었던 그런 가장 그 친근했던 그런 그 소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작품이 그 꽃피는 시절이라고 하는 소명제의 작품인데 이 작품도 굉장히 그 대작에 속하는 작품이죠. 이 작품은 우선 이 화면 전체를 거대한 그 나무가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그 나무 가지가 하나의 어떤 풍경적인 요소를 일구어 나가는 그런 특이한 어떤 구성의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분의 작품 가운데는 풍경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이 풍경적인 요소가 때때로 이 나무의 등장에 의해서 일구어진다는 그런 그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개 우리가 풍경이라고 하면 산이라든지 내라든지 이런 거대한 자연을 먼저 연상하게 되고 그게 하나의 부분적인 요소로서 나무를 등장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만은 이분의 작품은 그것을 뒤집어서 나무가 먼저 등장하고 그 나무로 인해서 어떤 풍경이 조성되어 가는 그런 그 특이한 그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나무가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이분이 그 독학을 해서 그 미술가로서 등단하던 그 수업기에 주로 많이 그렸던 것이 나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무 대상을 통한 그런 그 자연 풍경의 습작 시대가 이번에 오랜 그 세월 동안 그런 그 풍경적인 요인으로 잠재되어 왔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작품이 기과라고 하는 작품인데 기과라고 하는 작품은 이분의 작품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그 명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앞에 보이는 세 사람 그리고 저 뒤쪽에 보이는 두 사람 이렇게 그 시장에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다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61년의 노인 이런 그 노인의 앉아 있는 그런 형태, 이런 그 포즈도 굉장히 우리가 이분의 작품 가운데서는 눈에 익은 많이 대할 수 있는 그런 그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그 이분이 등장시키는 인물들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성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어떤 이 조각적인 어떤 형태로 인물을 해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매스가 강한 그런 형태를 유도시킨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부분적인 어떤 세부를 대담하게 생략시켜버리고 하나의 어떤 성감에 의해서 전체를 마무리 지어가는 그러므로 해서 그 형태가 더욱 견고하게 보이는 그런 그 특징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그 작품 가운데 일관되는 또 하나 우리가 요소를 찾아낸다면 대반의 그 작품들이 굉장히 그 정태적인 시각을 유지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움직임이 없는 그런 그 정물이라든지 또는 인물도 굉장히 그 정태적인 그런 포즈를 취하고 있는 그런 것이 태반인데 극히 그 예외적이도 움직임이 강렬하게 그 표출되어 있는 작품으로서 이런 그 농학의 작품, 농학을 소재로 한 몇 작품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전체 작품 가운데서는 다소 그 이례적인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농학의 작품도 시리즈로 한 5, 6점, 10점 내외로 그려지지 않았는가 보는데 대개 지금 남아있는 작품들이 한 4, 5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농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 그 경쾌한 그 음악이 갖고 있는 어떤 리듬, 거기에 따르는 어떤 흥겨운 그 제스처 이런 것이 이 작품에서도 잘 그 반영되어지고 있는데 이런 그 움직임이 많이 들어가는 동세가 많이 들어가는 요소라는 것이 이분의 전체 작품을 통해서는 퍽 이채롭게 보이는 일면입니다. 이분이 그 지금까지 보아온 작품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그렇게 그 많은 색채가 등장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풍부한 그 색채를 볼 수가 없다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제약된 몇 개의 색깔로 일관해 왔다는 그런 그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 현란한 색이 아니고 흰색이라든지 또는 회색이라든지 또는 약간 그 청색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그 가라앉은 그런 그 색깔들로 일관되어 왔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 점은 아마 초기에서부터 말년에까지 지속된 그런 특징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리고 되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작품 가운데서는 이 주제의 어떤 소재의 일관성도 점검해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분의 그 작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짚어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기법적인 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소재적인 의미에서도 특출하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은 이 기법에 있어서의 어떤 독자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법에 있어서 독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기름기를 완전히 걸러낸 그런 태락한 분위기의 어떤 그 마찰 감각, 이것을 들 수 있는데 이런 그 기법의 해석은 조금 그 설명을 드린다면 여기 보이는 작품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그 물감을 흰 종이나 신문지 위에서 짜내서 그런 어떤 기름기가 완전히 종이에 배어들고 난 뒤에 그 물감을
계속 그 화면에다가 발라 올라가는, 말하자면 구축해 나가는 그런 그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정하게 발라 올려져서 전체 어떤 화면을 조성하고 난 뒤에 그게 어떤 특정한 어떤 이미지를 상감하듯이 이렇게 새겨 들어가는 그런 그 수단을 거치고, 그리고 마지막에 부분적으로 어떤 이미지에 색채를 조금씩 가하는 이런 그 방법을 지속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표면 질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멀리서 보면 그냥 은연하게 보이지만은 가까이 가서 작품을 대하고 보면 이것이 마치 우툴투툴한 표면이 굉장히 거칠은 화강석의 어떤 그 표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그 이 표청이 고르지 못한 그런 그 일면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런 그 기름기가 걸러내진 유화 물감이 고착이 되면서 엉켜들면서 만들어내는 어떤 기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쌓아지면서 하나의 어떤 두꺼운 청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이분의 작품에 나타나는 기법상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것 두꺼운 청 위에 아로 새겨지는 이미지들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화강석 위에 새겨져 있는 어떤 마해불이라든지 어떤 불상을 보는 그런 그 릴리프적인 효과를 대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기법에서 오는 그 특성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나무와 두 여인, 대개 이 작품은 아마도 이분의 작품 가운데서는 가장 중심적인 그런 소재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보이는데, 박수근 하면 바로 그 박수근의 어떤 이미지를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 나무와 그 나무 밑에 길을 가는 여인과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여인, 이런 그 모습에서 이분의 작품의 어떤 전체상을 압축시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이 특징들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도 지적했듯이 대상을 굉장히 그 요약해 들어가는, 굉장히 그 양식화해 들어가는 그런 특징들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만 하더라도 나무의 어떤 군더기를 될 수 있는 대로 제거하고, 나무라고 하는 그 속성이 갖고 있는 어떤 본질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그 방법이 나타나 보이고, 밑에 있는 두 사람의 여인도 그렇게 여인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를 오롯하게 걷잡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기로도 역시 이분이 즐겨 돌아왔던 소재 가운데 하나인데, 대개 이렇게 그 돌아가는 여인, 뭔가 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하루의 어떤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이런 그 단면에 있어서는 그 뒤에 이 소재의 뒷면에 깔려 있는 작가의 그 애틋한 그는 그 애정 짙은 그런 시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시장에 나와 앉아 있는 여인들을 보는 시각에서도 그런 그 따스한 눈길, 그런 애정 짙은 시각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그 시장 풍경에서 볼 수 있는 그 인물상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판을 놓고 뭔가 물건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시장에 나와서 뭔가 물건을 고르는 그런 여인네들, 대개 이런 우리 그 60년대 변두리 시장 골목에서 흔히 대할 수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을, 그런 그 전경들을 이들 작품들이 잘 그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 64년도 나무와 두 여인. 64년 같으면 이분이 65년에 작곡했으니까 바로 그 작곡 1년 전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말년에 속하는 작품이죠. 여기서도 앞서 보아왔던 기로라든지 나무와 여인이라든지 같은 비슷한 그런 소재입니다. 나무를 배경으로 해서 두 여인이 이제 바삐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대개 이 나무가 설정이 되고 그게 어떤 여인들이 등장하는 이런 모습, 이런 그 여기서 나오는 고목과 여인, 여기서도 그 나무와 두 여인, 돌아가는 두 여인, 되게 이런 설정은 이분의 그 작품 가운데 가장 그 많이 등장하는 하나의 단골적인 소재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앞서 지적한 대로 나무라든지 그 인물을 굉장히 그 오롯하게 드러내려는 그런 그 형태 감각이 아주 뚜렷하게 발견이 됩니다. 대개 이런 요소라고 하는 것은 이분의 그 작품 전체에 흐르고 있는 아주 그 드러난 어떤 대상, 말하자면 어떤 대상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어떤 군더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의 어떤 선의 어떤 본질로 육박해 들어가는 그런 수없는 과정을 통해서 대상의 어떤 본질적인 형태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이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가장 뛰어난 대상가 그런 대상의 어떤 명수로서도 우리가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64년 강변은 다소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왼편에서 시작해서 오른편으로 계속 인물이 이동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강변을 배경으로 해서 앞쪽에는 여러 그루의 나무가 서 있고 왼편에 있는 그 어린 소녀 그리고 가운데는 중년 그리고 오른쪽 그 화면을 빠져나가고 있는 사람은 아주 그 노인네 노파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어떤 의미에서는 여인의 일대기, 여인의 어떤 일생을 하나의 어떤 풍경 속에 단면화해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지적한 대로 이분의 그 작품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유화의 맛이라든지 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그림들하고는 대단히 그 다른 그런 많은 요소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분이 이 작가로서의 어떤 발돋움이라든지 또는 성장 과정이라든지 또는 작가로서의 어떤 활동 기간을 통틀어서 볼 수 있는 어떤 계보를 갖지 않는 독자적인 자기 길의 어떤 개척에서 이런 요소들이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뭘 의미하느냐면 이분은 보통 학교를 나오고 그러니까 요즘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를 나오고 난 뒤에 집안 사정으로 진학을 하지 못하고 미술학교를 가지 못하고 독학으로 화가로서의 어떤 꿈을 길러나갔던 그런 분입니다. 되게 이 독학으로 자기 세계를 형성한 예술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흔치 않습니다만은 바로 이 점 때문에 어느 계보에도 들 수가 없는 그러니까 어느 선생의 이 영향이라든지 어떤 유형을 따르지 않는 자기 길을 처음부터 발견해 나가고 그것을 형성해 나간 그런 유형의 예술가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런 그림들 여기서 드러나는 어떤 소재라든지 또는 그 소재를 해석하는 독자적인 어떤 기법이라든지 이런 면이 우리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의 유일한 박수건 어떤 스타일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도 이분의 성장, 작가로서의 어떤 수업 과정에서 그런 일면이 가능하지 않았던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전체 작품을 통해 보면 우리가 이런 것도 하나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선택하고 있는 어떤 풍경이라든지 또는 어떤 인물의 설정이라든지 막 그런 걸 통틀어서 이분의 작품 가운데 등장하는 계절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가 이런 봄이 아니면 겨울 풍경, 그러니까 나무잎이 다 떨어지고 난 그런 나목이라든지 또 겨울철에
모든 것이 잎이 다 떨어지고 어떤 형태감들이 아주 뚜렷하게 선명하게 걷잡히는 그런 계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풍경적인 특징들과 또 인물에서 나타나는 이런 조각적인 어떤 형태 감각 이런 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본다면 이분이 역시 이 굳건한 어떤 대상을 바탕으로 해서 작품을 완성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유형의 예술가임을 더욱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어떤 선을 반복해서 그 선이 갖고 있는 어떤 본질로서 그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절대화된 어떤 성감에 도달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요지부동의 어떤 성감을 말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어떤 대상이 걷잡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형태의 어떤 완벽성, 견고성 그런 것으로 대변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서 보아하는 풍경에서도 그런 점들이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만은 대개 이런 인물들에서도 그런 것이 많이 걷잡힙니다. 대개 우리가 그 서양의 그림들, 서양